긴 의자에 앉으려고 한다. 한 의자에 4명씩 앉으면 학생이 10명이 남고 5명씩 앉으면 의자가 7개 남는다. 의자의 개수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나 보통 기본적인 형태가 마지막에 물어본 걸 미지수로 잡죠. 그죠? 마지막에 물어본 걸 보통 미지수로 잡습니다.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의자가 몇 개냐라는 것과 그 다음에 학생이 몇 명이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얘를 이제 식으로 표현해 볼게. 한 의자에 4명씩 앉으면 학생이 10명이 남는다. 자, 의자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근데 학생이 4명씩 앉는데 그럼 일단 앉은 학생이 몇 명이지? 의자가 X개라고 하면 앉은 학생이 4X명이죠. 그죠? 4X명. 4X명은 앉았고 근데 10명은 남았대. 의자에 못 앉았다는 얘기야. 이게 전체 학생 수죠, 그럼. 맞습니까? 그럼 의자의 개수를 미지수로 잡고 일단 전체 학생 수를 먼저 표현합니다. 표현을 하고 전체 학생 수에 이제 부등식을 작성을 할 텐데 5명씩 앉으면 의자가 7개 남는다라고 했어요. 5명씩 앉으면 의자가 7개 남는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게 5명씩 앉힐 거야. 그랬더니 의자가 2, 3, 5, 6, 7개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등식이 아니라 부등식인 이유가 지금 5명씩 앉힐 거예요. 근데 이 문제 어디를 봐도 이 마지막 의자에는 1명이 앉았는지 5명이 꽉 차서 앉아있는지 알 수가 없지. 맞습니까? 잘 봐. 전체 학생 수는 4x 플러스 10명이야. 근데 최소 몇 명일 거냐면 마지막 의자에 1명 앉은 경우 1명이 앉았다라고 하면 자, 지금 전체 의자가 X개죠. X개인데 여기까지는 X-8개지. 그래야 X-8개에 마지막 의자에 7개 더하면 X개 나오지. 네, 맞습니까? 여기서부터 헷갈리죠. 헷갈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제의 포인트는 5명씩 앉으면 의자가 7개 남는다라는 얘기가 마지막 의자에 1명이 앉았는지 2명이 앉았는지 5명이 앉았는지 모른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1명이 앉더라도 의자는 7개가 남고 마지막 의자에 꽉 채워서 앉아도 의자는 7개가 남겠지. 여기까지 문제 됩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면 최소 X-8개의 의자에는 5명이 다 앉고 마지막 의자에 1명이 앉을 수도 있고 최대로는 다 X-8개 의자에 5명이 앉고 마지막에도 5명이 앉는 경우 이렇게 부등식 작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직접 여러분들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고 이렇게 풀어보시는 게 좋아. 이해됩니까? 이거 식만 보면 뭔 식인지 모를 거야. 모르니까 자, 그럼 왼쪽은 5x 58에 40 마이너스 그럼 39가 되겠고요. 자, 얘는 5x 마이너스 40 플러스 5니까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이걸 동시에 만족해야 되지. 전체 학생 수는 최소, 여기 1명 앉았을 때가 최소고 5명 꽉 채워서 앉아있을 때가 최대고 연립부등식이네. 자, 이건 좀 암산으로 풉시다. 이쪽 풀면 4x 넘기면 x고요. 마이너스 39 넘기면 49죠. 그 다음에 이쪽 풀면 4x 1로 넘기면 x고 마이너스 35 넘기면 45지. 맞습니까? 그럼 결국
동시에 만족시키는 x는 45 이상 49 이하가 되겠지. 의자가 45개일 수도 있고 6개일 수도 있고 7개일 수도 있고 8개일 수도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야. 그럼 이 범위에 있는 보기는 하나밖에 없죠. 2번밖에 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얘는 뭐 뒤에 C 스텝에서도 878번도 비슷해요. 비슷하니까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됐죠? 그 다음이 우리 중학교 때부터 짜증나는 이 소금물. 자, 일단 농도 구하는 식은 다 알죠? 농도 어떻게 구합니까? 농도 어떻게 구한다고 배우지? 진짜 몰라? 레알? 잠깐, 과학은 배웠지? 이게 백분율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안 배웠어? 용액분의 용질의 양이라고 아마 고등학교 때 이렇게 배울 테고, 용액은 용매 플러스 용질. 이 표정들을 보면 용매가 뭐니? 소금물에서 용매가 물이고 거기다 녹여내는 그 물질들을 용질이라고 하죠. 근데 이걸 안 배우셨으면, 과학 시간에 아직 안 배웠다라고 하면, 소금물의 농도는 간단합니다. 소금 물분에 소금의 양에 곱하기 100 하시면 백분율이고 곱하기 1000 하면 천분율이에요. 뭐 퍼밀이라고 다시 과학 시간에 배울 거예요. 우린 지금 백분율만 볼 테니까 100을 곱하시면 되겠죠. 그럼 당연히 소금물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소금 플러스 물을 말합니다. 그죠? 좀 똑똑한 용어로 하면 물을 용매라고 하고 용질이라고 하고 둘 합친 걸 용액이라고 해요. 이건 뭐 과학 시간이 아니니까 제가 자세한 설명은 조금 생략을 하고, 상식적인 수준에서만 볼게. 이 정도 알겠지? 여기 소금물이 100g이 있어. 농도가 30%래. 소금 얼마 있겠니 그럼? 관심 좀 줄래? 소금은 30g 있겠지. 100g의 소금물 중에 100분의 30만큼이 소금입니다. 이렇게 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진짜 안 배웠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안 배우셨다라고 하면 뭐 지금 다시 배우시면 될 것 같고, 이 농도 문제는 그게 소금물이 됐든 설탕물이 됐든 우리가 지금 과학 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걸 다루진 않거든. 소금의 양이 기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편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 뭐 그림을 그려볼게. 자, 농도가 30%인 소금물 300g에, 자 여기 300g 있어요. 이렇게 농도가 30%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10%인 소금물을 섞는데, 근데 문제 어디를 봐도 10%인 소금물을 얼만큼 섞는지는 안 나와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물어본 게 농도가 10%인 소금물의 양의 범위를 구해달래. 얘를 그러면 x라고 합시다. 자, 이걸 만들겠다는 얘기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소금의 양을 먼저 쓰셔야 돼. 소금의 양. 잘 봐. 쉽게 생각하세요. 300g 중에 30%가 소금이라는 얘기야. 그럼 정확하게 관계식으로 쓰면 300g 중에 30%니까 100분의 30을 곱하겠지.
여기는 소금의 양이 90g이 있겠고 이쪽에는 소금물이 Xg이 있는데 그 중에 10%가 소금이래. 이게 둘을 섞었을 때 소금의 양이 되겠죠. 맞습니까? 제가 단위는 생략하고 쓸게요. 여기 있는 소금이 90g이고 여기 있는 소금이 10분의 1 Xg입니다. 그럼 이걸 혼합한 용액은 소금 물의 양은 어떻게 될까? 300이랑 X랑 섞었으니까 소금 물의 양은 300 플러스 Xg이에요. 근데 소금의 양은 얘랑 더한 게 소금의 양이지. 맞습니까? 이게 둘을 섞었을 때의 새로운 용액이야. 근데 이 새로운 용액의 농도를 물어봤으니까 이 용액의 농도는 소금 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 뭐 곱해야 돼요? 100분율이니까 100을 곱하시면 되겠지. 맞습니까? 100을 곱했을 때 이게 농도가 15 이상 18 이하 나오면 되겠지. 맞죠? 이게 관계식입니다. 섞은 후에 새로운 소금물의 농도를 구한 거고 100분율로 그 농도가 15 이상 18 이하. 자, 그럼 일단 다 100으로 나눠볼게요. 100은 양수니까 부등호방의 변화 없지. 이렇게 될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이 저는 다 뭘 곱할 거냐면 부등식의 세변에 300 플러스 x 곱할게요. 300 플러스 x는 음수가 될 수 없지. 양수입니다. 소금물의 양이니까. 그럼 맨 왼쪽은 머리 아프지? 자, 300 플러스 x 곱했으니까 얘는 이렇게 될 거고 얘는 100분의 18 곱하기 300 플러스 x. 자, 이거 전개합시다. 얘랑 곱하면 45 플러스 100분의 15x. 자, 얘도 100으로 맞췄을까요? 100분의 10x. 자, 얘랑 곱하면 자,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뭐 분배 법칙 쓴 겁니다. 제가 뭐 굉장히 어마어마한 행위를 한 건 아니고 이게 분수가 나오면 다 정식줄 놓게 돼 있어. 이거 1로 넘기면 100분의 5x고요. 45 1로 넘기면 45가 되겠네. 그 다음에 이쪽 풀어주면 이거 1로 넘기면 100분의 8x가 되겠고 자, 이거 1로 넘기면 36 나오겠죠. 맞습니까? 자, 일단 약분합시다. 이거 9고요. 그럼 x는 일단 900 이하가 돼야 되겠고 4로 약분하면 잠깐만. 그냥 곱합시다. 짠짠. 450이죠? 네. 결국 450 이상 900 이하 나오지. 900 이하 나옵니다. 됐죠? 여기는 활용은 기본적으로 유형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모든 유형을 제가 다 살펴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과제를 좀 수행하시면서 꼼꼼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활용은 여기 보면 뭐 이거 2개밖에 안 나왔죠. 마지막으로 나온 게 절대값 기호가 포함된 부등식입니다. 절대값 기호.
절대값 기호가 포함된 부등식 중에 가장 기본적인 꼴이 있고, 자, 첫 번째. 이 꼴을 먼저 살펴볼게. 이 꼴은 이 우변에 있는 애들이 상수일 때, 우변이 상수인 경우는 한 번에 풀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절대값 x가 2보다 작다라고 해볼게. 절대값 x가 2보다 작다라고 하면 원래 절대값 x가 뭘 나타내냐면 수직선에서 원점부터 어느 점까지의 거리예요. x가 이쪽에 있어도 이 거리도 절대값 x. 근데 걔가 2보다 작다라고 하면 x가 얘랑 얘 사이에 있으면 되지.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에 있는 애 아무거나 데려와도 0부터 거리가 2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그냥 이게 시옷같이 생겼잖아. 사이 범위. 바로 풀어내셔야 돼. x는 이렇게. 오케이. 사이 범위다 라고 바로 풀어내시면 되겠고, 아니 그럼 반대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반대는 정확히 반대 범위 써주시면 됩니다. 이놈의 정반대. 2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왜냐하면 원점부터 거리가 2보다 크려면 이쪽 어딘가에 있거나 이쪽 어딘가에 있어야 되지. 즉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2보다 큰 쪽에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주의하실 점만 말씀드릴게. 아니 선생님 그럼 이쪽에 음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거 반대 부호는 양수고 양수가 음수보다 큰데 이 경우는 해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절대값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수가 없죠. 애초에 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지금 저는 이 안을 꼭 x로만 썼는데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면 x가 아니라 x에 관한 식이 오면 다 똑같습니다. 이런 경우. 이때는 이렇게 사이 범위. 물론 지금 살펴봤듯이 a는 양수여야 됩니다. 반대면 바깥쪽 범위. 보통 사이 범위, 뭐 가외 범위 뭐 이렇게 많이 알려주시는데 일단은 제가 이걸로 볼게.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x에 관한 식의 통째로 절대값 씌워져 있죠. 걔가 11보다 커야 되는데 그럼 바깥쪽 범위지 사이 범위가 아니라 이쪽으로 이렇게 있어야 CO 처럼 생각하고 사이 범위고 얘는 바깥쪽 범위니까 8-3x가 그냥 11보다 커도 되고 8-3x가 마이너스 11보다 작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시에 만족시키는 게 아니에요. 한쪽만 만족시키면 됩니다. 5어니까 5어. 자, 그럼 이쪽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나올 테고 이쪽은 자,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거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최소값이니까 이거 6점 얼마 얼마 아니야? 6점 얼마 얼마니까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최소값은 7 나오겠죠? 7. 됐어요? 7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7을 적어주시면 되고 이거 하나 더 해볼게 제가. 왜 이렇게 목이 아프니? 건조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자, 856번. 얘도 x에 관한 식이 통째로 절대값 씌워져 있죠. 이번엔 사이 범위 맞습니다. 그럼 바로 써주시면 돼. 이거의 반대부 이쪽에 저놈 그대로. 자, 그럼 가운데 x만 남겨야 되니까 다 a를 더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다 2로 나눕니다. 2는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 변화가 없겠고 자,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랑 얘랑 똑같이 나와야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고 이게 b 나오면 되겠죠. 자, 얘가 마이너스 1 나오려면 어떻게 되면 됩니까? a는 2가 되겠고요. a가 2면 b는 3이 되겠지. 둘이 곱하면 뭐 가볍게
답을 구해내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됐습니까?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제일 짜증나는 게 생으로 범위 구분해야 되는 거. 자, 이거는 잘 보시면 부등식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변이 상수가 아니죠. 방금 전까지 한 건 우변이 어떤 양의 상수가 와 있을 때 바로 한 번에 푸는 거고, 얘는 우변에도 x에 관한 식이 와 있을 때는 범위를 직접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 경우는. 자, 범위를 직접 구분하셔야 되고, 자, 범위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 절대값 씌워져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애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 나오는 부호가 다르지. 그럼 첫 번째, 양수일 때 등호는 어느 쪽에 붙이셔도 상관없어요. 자, 3x-1이 0 이상인 경우, 0 이상이면 이거 그대로 나오겠죠. 양수니까. 맞죠?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이 범위는 결국 x가 3분의 1 이상일 때지, 3분의 1 이상이면 이게 해란 얘기야. 그러니까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3분의 1 이상이면서 얘를 만족해야 되니까 3분의 1 이상이면서 3 이하 이런 해가 나오겠고, 만약에 3x-1이 음수이다. 즉 x가 3분의 1보다 작다. 그러면 왼쪽이 다르게 나옵니다. 얘가 음수니까 부호 반대로 나와야 되죠. 이렇게 나와야 되지.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자, 그럼 x가 3분의 1보다 작으면 이 부등식을 만족해야 되고, 얘를 만족할 때 얘도 만족해야 되니까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는 이렇게 되죠. 자, 맞아요? 그럼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 범위에서는 이게 해고, 이 범위에서는 이게 해니까 둘 다 해지. 더해 주셔야 돼. 짬뽕. 자, 마이너스 1부터 3분의 1 미만까지, 다시 3분의 1부터 3까지니까 둘을 합쳐서 한 번 했으면 그냥 이 범위가 되겠죠. 마이너스 1부터 3분의 1까지, 다시 3분의 1부터 3까지니까 합쳐지지. 둘 다 해가 맞습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1이랑 3이 답이 되겠고, a 빼기 b하면 마이너스 4죠. 1번. 자, 이거는 직접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어. 바로 아래 859번 한 번만 풀어보세요. 범위 나누는 게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비단 부등식뿐만 아니라
여기서부터 헷갈린가 봐. 얘는 일단 한 번에 풀 수 없습니다. 우변이 상수가 아니라 x에 관한 식이니까 범위 구분하셔야 돼요. 첫 번째 3-x가 0 이상일 때, 즉 이거 x가 3 이하인 경우, 그럼 얘가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겠지. 참 불쾌한 결과가 나오네. 이게 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3보다 10이 같거나 큰 거 맞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 자체가 통째로 성립한다는 얘기야. x가 3 이하면 자동으로 성립하는 부등식이 나오니까 이게 그대로 해의 범위죠. 해가 없는 게 아니고 3 이하면 이 부등식이 나오잖아. 이 부등식은 무조건 성립하는 거 맞지? 맞으니까 이 범위 자체가 해예요. 두 번째는 3-x가 음수다. 즉 x가 3보다 큰 경우. 그럼 음수니까 앞에 있는 놈의 부호가 반대로 나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죠. 그럼 3보다 클 때는 얘를 만족해야 되니까 3보다 크면서 이게 만족이 될 때도 해가 되네요. 자, 그러니까 해가 이것도 나오고 이것도 나와요. 그럼 자연수 x의 개수가, 이쪽에서는 자연수 x가 4, 5, 6, 3개 나오지. 이쪽에서는 자연수가 1, 자연수니까 3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답이 6개입니다. 가끔 3개라고 써서 많이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x가 3 이하면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이 나오니까 이 범위 자체가 해라는 거, 그거만 좀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거를 확장판을 할 거예요. 확장판이 유형 12번인데 유형 12, 13은 뭐 똑같은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게 굉장히 짜증나는 유형. 얘는 절대값이 2개가 나왔어요. 2개가 나왔는데 얘가 부호 변화가 일어나는 x값은 0일 때야. 0보다 크면 양수, 작으면 음수예요. 얘가 부호 변화가 일어나는 x값은 3이지. x가 3보다 크면 양수고 작으면 음수입니다. 그럼 범위를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 잘 보시오. 범위를 정말 귀찮겠지만 무려 3가지로 분류를 하셔야 돼. 자, 첫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 0보다 작으면 이건 언제냐? 0보다 작으니까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일 때를 말하는 거야. 그럼 둘 다 음수니까 부호 반대로 나와야 되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됩니까? 그러면 x가 0보다 작으면서 작을 때 해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는 이렇게 되겠고, 첫 번째 범위에서 해가 이렇게 되고, 두 번째 범위는 0 이상 3 미만일 때. 참고로 등호는 이쪽이나 이쪽 한 번만 붙여주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수학에서의 매너가 x쪽으로 열려있을 때 보통 등호를 붙여줍니다. 이건 그냥 뭐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매너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럼 0 이상 3 미만이면 0 이상이니까 얘는 양수예요. 근데 3보다 작으니까 얘는 음수죠. 이 경우 말하는 거야. 이 경우는 앞에 거 양수니까 그대로, 뒤에 거는 부호 반대로. 자, 그럼 이런 얼척없는 부등식이 나오지. 만족시키는 애가 있겠습니까? 없죠. 3은 5보다 같거나 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범위에서는 해가 없다는 얘기예요. 해가 없다는 얘기고, 세 번째는 x가 3 이상일 때. 얘도 마찬가지. x쪽으로 부등호 열려 있으니까 등호 외가 가져갈게. x가 3 이상이면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인 경우 말하는 거죠. 그럼 둘 다 양수니까 그냥 절대값 기호 열어내면 이렇게 되겠고, 자, 이렇게 나오지. 그럼 3 이상이면서 4 이상이어야 되니까 이 범위에서는 해가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요?
그럼 이 범위에서는 이게 해고 마지막 범위에서는 이게 해니까 얘도 해고 얘도 해입니다. 자, 그럼 이게 A가 되겠고 문제에서 원하는 이게 B가 되겠죠. 맞습니까? 케이스 구분을 하나 더 해야 된다는 거고, 여기 혹시 이런 질문 하실 분 있을까 봐, 아니 그럼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인 경우는 왜 안 합니까? 라고 하면 얘가 마이너스인데 얘가 플러스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x보다 x-3이 무조건 더 작지. 작은 놈이 플러스고 큰 놈이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범위를 구분하는 요령은 각각의 절대값이 0이 되는 x값을 찾고 이렇게 세 가지 범위로 분류하시면 돼. 이게 절대값이 3개면 또 하나 더 분류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시험 문제가 안 나오겠죠. 너무 복잡하니까. 865번, 66번은 조금 결은 다르지만 이거는 뭐 제가 일단은 한번 풀어보라고 과제로 남겨드리고, 이제 오늘의 마지막 유형. 자, 이거는 뭐 생각을 해서 풀면 아주 간단합니다. 해가 모든 실수를 해요. 해가 모든 실수면 해가 특수한 경우죠. 해가 특수한 경우예요. 그럼 언제 특수한 경우인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야. 이거 해 모든 실수 아닙니까? x에 아무거나 집어넣더라도 마이너스 1보다 크지. 얘도 해가 모든 실수 아닙니까? 아무거나 집어넣더라도 마이너스 3보다 크죠. 뭐 이런 애들이에요. 그럼 감 오지 않아? 얘가 해가 모든 실수가 되려면 이쪽에 뭐 써 있으면 돼? 음수가 써 있으면 되겠죠. 이건 모든 실수일까? 이건 모든 실수 아닙니다. 0일 때 성립 안 하죠. 0은 0보다 크지 않으니까. 그럼 얘도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돼. 얘를 제외한 나머지를 넘겨. 얘가 해가 모든 실수가 되려면 이쪽은 신경 쓰지 말고 이쪽은 무조건 0 이상으로밖에 안 나와요. 이쪽은 0 이상의 실수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얘가 항상 성립하려면 이쪽에 심플하게 음수 써 있으면 되지. 그냥 a-1이 음수가 써 있으면 돼요. 여기가. 그럼 이런 모양이 될 테니까 무조건 성립하겠죠. 항상 성립하는 경우는 특수한 경우니까 얘가 음수면 돼요. 그럼 a가 1보다 작은 애 써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죠. 맞죠? 자, 이건 헷갈릴까봐 비슷한 유형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보고, 자, 다음 부등식에 해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건 또 뭔데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지 않으려면 이런 경우가 되면 되겠죠. 해가 있겠니? 없지. 뭘 집어넣더라도 0 이상밖에 안 나오는데 마이너스 2보다 작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케이스도 마찬가지죠. 이런 건 해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암기가 아니라 생각을 좀 하셔야 돼. 그러면 지금 절대값 11은 무조건 0 이상인데 이게 해가 없으려면 방금과 비슷하네. 이쪽에 무슨 수 써 있으면 돼? 음수가 써 있으면 되죠. 0도 써 있으면 안 됩니다. 얘는 해가 있습니다. 얘는 해가 뭐가 있을까? 0 있죠, 0. 얘는 해가 0 하나 있습니다. 0이면 등호 성립해요. 그 외엔 성립하지 않고. 근데 분명히 해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음수 써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A의 최대값이니까 마이너스 3을 적으셔야겠지. 등호 없습니다. 마이너스 2의 등호 없으니까 마이너스 3이 답이 되겠고요. 자, 됐습니까? 자, 그럼 제가 과제를 부등식 당연히 다죠. B단계 869번까지 다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 일요일까지. 일단 제가 뭐 C스텝은 취사 선택해서 하든지 할게. B스텝만 다 풀어주시고 다음 주 일요일까지입니다.
오케이? 당분간 선행은 없어요. 시험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계속 이거 들고 오시면 돼요. 당분간은. 네. 그래도 시험 보고 보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오늘 좀